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남녀 관계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예측 변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별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예측 변수 2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콩깍지가 벗겨진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남녀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이 남녀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별의 가능성을 예측할 때 그 정확도가 90%가 넘는 정확도로 그 가능성을 점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헌신의 부족이죠. 이때 말하는 헌신이란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퍼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에 상대방을 포함시키기 원하는지에 대한 확신의 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부족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대방의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진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에 대한 낮은 포용을 들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남녀 관계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개념은 자신에 대한 개념과 겹칩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상대방에 대한 낮은 의존성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여섯 번째로 높은 애증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좋아하다, 싫어하다를 반복하다 보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는 때가 옵니다. 일곱 번째로 불신이 있습니다. 더 이상 파트너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덟 번째로 낮은 자기 노출을 들 수 있네요.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애 초반에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노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홉 번째로 낮은 친밀감이죠.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유대감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서로의 일상을 서서히 공유하지 않을 때 혹은 서로의 일상이 궁금하지 않을 때 이 유대감은 서서히 약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열 번째로 대체 가능한 파트너가 있는 경우죠. 자주 만나는 남사친, 여사친이 있는 경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계가 종료되면 다른 사람과 쉽게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11번째, 관계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경우입니다. 돈, 시간, 노력 등 관계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12번째로 삶의 도전 과제나 사회 경제적 요구에 적응하려고 고군분투할 때 이성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3번째로 관계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죠. 지금 관계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강한 이별의 신호입니다. 14번째로 관계의 질적인 면이 낮은 경우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이별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15번째, 관계 기간이 얼마 안 된 경우입니다. 부부가 함께한 기간이 길수록 헤어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16번째, 갈등이 심한 경우죠. 남녀 사이 크고 작은 다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더해 생리적 반응, 예를 들면 심박수가 상승하거나 몸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본격적으로 두려움과 함께
강한 분노 표현을 수반하게 되고 따라서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합니다. 17번째, 회피형 애착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8번째, 불안형 애착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죠. 파트너에게 버림받거나 배신당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되고 이것은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죠. 19번째,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믿음입니다. 함께할 운명이 아니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만약 지금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우리는 처음부터 맺어질 인연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빨리 해버립니다. 실제로 운명 같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초기 관계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며 만약 초기 관계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관계 전문가들은 이들을 두고 프로 이별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번째, 성격 파탄자죠. 예를 들어 갈등 중에 갑자기 욱하면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21번째, 파트너 외에 친밀한 인간관계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곧 상대방에 대한 집착과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22번째, 일상 대화 중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진 상태죠. 23번째로 외도입니다. 다른 사람과 육체 관계를 갖는 것이죠. 마지막 24번째, 지속적인 긴장 상태입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죠. 가만 보면 그다지 특별한 거 없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수의 연구 참가자들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들이지만 모든 남녀 관계에 모 아니면 도식의 확실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남녀 관계의 처음과 끝에는 이러한 요소 중 일부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 초반 남녀 관계의 친밀감은 낮고 약할 수밖에 없으며 어느 정도의 불완전함을 기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 누구도 파트너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렇다 해도 커플이 헤어지게 되는 그 임계값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관계 과학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이별 요소들에게 다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시시콜콜 일거수일투족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갈등이 심할 수 있지만 그러는 와중에 오히려 서로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제시한 이별 신호를 무조건적인 이별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관계를 되돌아보고 혹시 관계에 실금이 가 있다면 본드칠을 해줘야 하는 신호로 여기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겨우 가느다란 실금이었지만 그대로 놔두면 나중엔 댐 터지듯 파삭하고 갑자기 깨져버리니까요. 저는 모든 커플이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있다라는 가장 강한 신호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일에 기꺼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